안녕하십니까. 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의 오현승 본부장입니다. 도심지의 신축 상담을 하다 보면 꽤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땅이 너무 작아서 혹은 이런 짜투리 땅이 있는데 건물이 나올까요?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지가 작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협소주택일수록 설계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저희 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는 리모델링 사업부의 리노웍스 그리고 소형주택 브랜드인 마이지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형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작은 땅에서도 사업성과 완성도를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었던 사례를 토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조금만 둘러봐도 대지 면적 30평 내외의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빠르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축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거주성과 공간의 가치 혹은 디자인보다는 법적 기준과 면적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방 개수나 평수처럼 숫자로 단순화되다 보니 시장에는 결국 비슷한 평면과 비슷한 외관, 비슷한 마감의 주택들이 반복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가격 경쟁력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구조로 이어지고 주택의 생애 주기 전체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사업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30평 내외의 작은 필지는 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인허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대지일수록 단순히 크게 짓는 방식만으로는 사업성이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형주택일수록 더 정교한 설계와 지속성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 시장의 구조입니다. 설계비가 평당 단가로 책정되는 시장 환경에서는 건축사 사무소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소형주택 설계가 상품이 아닌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 역시 소형주택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태건축설계 건축사 사무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왔습니다. 단순히 설계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구매부터 설계, 시공, 매매,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소형주택의 속성과 사업 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그 결과 작은 땅에서도 충분히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로 증명해왔습니다. 좋은 건물이라고 비싼 자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렴한 자재로도 어떻게 디자인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과 가치는 달라집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정한 디자인과 디테일을 정리했을 때 오히려 전체 공사비는 줄일 수 있고 디자인의 완성도는 더 높아집니다. 주택은 단순히 면적을 채워넣는 상품이 아닙니다. 결국 거주자의 생활을 담는 공간이고 더 넓게 보면 거주자의 얼굴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협소대지에 있어서 소형주택을 신축할 때 건축주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단연 최대 용적률과 최대 건폐율의 확보입니다. 면적은 곧 사업성이고 사업성은 프로젝트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에서는 대지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벽체와 마감 두께 100mm에서 50mm의 차이만으로도 실사용과 공간감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지의 불리한 조건을 설계와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소 대지는 대부분 일조사선, 도로 조건, 대지 형태 같은 약점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설계를 통해 풀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 환경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거주성과 임대, 매매 가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소형주택은 결코 면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항과 적절한 디자인, 동선, 공간감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적으로 상품을 함께 고려할 때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땅에 완성도 있는 큰 집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소형주택의 목표입니다.
그럼 저희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태들과 마찬가지로 대지 자체도 넓지 않았고 주변 건물들과 밀집해 있으면서 노후된 주택들이 비슷한 크기에 촘촘히 늘어서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개발도 쉽지 않고 매각도 어려워 오랫동안 매물로 나와 있던 땅으로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태건축은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약 32평에 불과한 단독 필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고심했고 결과적으로 완공 이후 주택 저널 및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자체 개발부터 건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지의 형태에 따른 매스를 검토합니다. 협소한 대지에서는 건물의 외곽 형태가 곧 내부 공간의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지는 남북 간격이 좁고 북쪽 인접대지와 맞닿아 있어서 일조사선 영향을 크게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1층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 층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소형주택 평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코어 위치입니다. 내부 공간으로 불리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코어의 위치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평면으로는 최소한의 주차 배치가 가능토록 가구별 면적 기준을 세우되 실사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의 크기나 위치는 실생활은 물론 건축물 디자인 외관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동쪽과 남쪽으로 가장 쾌적해야 할 공간을 구성하면서 배열을 잡습니다. 이때 공간을 너무 촘촘히 채우면 실사용 면적은 늘어날진 몰라도 체감 면적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해서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닌 각 공간의 연결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작지만 답답하지 않은 이유는 면적이 커서가 아니라 구성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천장 높이, 계단 위치, 층간 연결 방식에 따라 체감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층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공간감을 확보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압축합니다. 4층 공간은 계단실 중간에 문을 설치해서 내부 계단으로 연결함으로써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면서도 올라왔을 때 시야가 트이는 연출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평면을 늘릴 수 없는 조건에서 사람이 느끼는 공간감을 해소하는 단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불필요한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을 잡습니다. 주출입구에는 포인트를 두고 무게감을 더해주는 석재 마감을 베이스로 하되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잔다름 시공을 적용했습니다. 굴곡이 많은 지붕 라인은 징크로 디테일을 해결하되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노출이 적은 부분은 모노쿠시 스타코로 마감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이질감이나 어색함이 없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창호는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면서도 인면이 밋밋해지지 않도록 전체 외관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공 이후 사업성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례를 기반으로 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주택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소형주택은 작게 짓는 건축이 아닌 더 정교하게 짓는 건축이다 라는 것입니다. 태건축에서는 대지 조건과 주변 요소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를 종합해서 그 대지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를 제시해 드립니다. 단순히 공사비나 법규에 맞추는 문제가 아닌 공간의 구성 그리고 디테일들을 풀어내는 디자인이 소형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의 대지에 불리한 조건을 장점과 효율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태건축에서 개발부터 건축까지 진행했었던 사례를 토대로 소형주택의 전략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건축설계 건축사 사무소의 오현승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